35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에요. 그 절반이 넘는 돈이 단 한 달 만에 코스피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3월 한 달 동안 35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그것도 12거래일 연속으로요. 2월에는 어땠냐고요? 2월 말 단 하루 코스피가 12% 폭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단일 거래일 낙폭이에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합산하면 외국인 순매도가 약 60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이미 이 파도를 직격으로 맞으신 거예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중동 전쟁이 한국 증시를 이렇게 크게 흔드는가? 둘째, 외국인이 정말 떠난 건지 아니면 잠깐 빠진 건지. 셋째,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뭘 바꿔야 하는가? 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동 전쟁이야 늘 있던 거 아니야? 좀 있으면은 잠잠해지겠지.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고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해요. 거기가 막혔어요. 실제 물동량이 약 70% 급감했습니다. 마트 앞 주차장 진입로가 하나뿐인데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안에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에요. 공급망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거예요. 그 결과 WTI 유가가 배럴당 10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한국이 유독 더 크게 흔들리는 걸까요? 유한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가가 오르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고요. 한국이 취약한 이유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 증시는 구조적으로 에너지에 약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전부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제조업이에요. 반도체 공장 하나 돌리는데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웬만한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량이에요. 거기에 유가까지 오르면은 물류 비용, 원자재 비용이 동시에 올라가요. 한마디로 유가가 오르면은 한국 대기업들 수익성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도체에는 헬륨이 필요해요. 웨이퍼 세척, 냉각 공정에 쓰이는 핵심 소재거든요.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 헬륨 공급 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화 약세가 외국인 이탈을 가속시켜요.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투자자인데 한국 주식을 샀어요. 근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가가 제자리여도 달러로 환산하면 손해예요. 마치 금고 안에 돈은 그대로인데 금고 자체가 쪼그라드는 느낌이랄까요? 외국인 입장에선 주가, 수익이 환차손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 팔게 되고 더 팔면은 원화가 더 약해지고 원화가 더 약해지면은 또 팔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외국인 보유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2025 연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이 32.9%였어요.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였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많이 샀으면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트에 재고가 100개 있을 때랑 10개 있을 때 세일하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재고가 많을수록 쏟아지는 물량도 많아지는 거예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팔 수 있는 물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BOFA 전략가 천힘청은 이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이 월 28일 이전의 시장이 한국 테크에 굉장히 낙관적이어서 롱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여 있었다고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거죠. 마진콜이 터지고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죠. 외국인이 정말 한국을 버린 건가요? 아니면 잠깐 빠진 건가요? 저도 솔직히 이게 제일 헷갈렸어요. 60조 원이 빠졌다는 숫자만 보면 공포스럽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여요.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12일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유가가 배럴당 65달러에서 75달러로 급등했어요. 시장이 패닉했죠. 근데 몇 주 안에 안정됐어요. 2019년에서 2020년 미이란 갈등,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기 충격 후 빠른 회복이었죠. 딜로이트는 과거 중동 지정학 위기 때마다 유가가 급등 후 빠르게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국 증시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4월 3일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그날 코스피가 약 3% 반등했죠.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말해요. 외국인이 3월에만 35조 원 이상 팔았는데 이들이 본격 귀환하면은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번이 과거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과거엔 유가가 오르고 내렸어요. 심리적 충격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이 실제로 70% 급감했어요. 후티 반군이 참전을 선언했고 미 이란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지정학 위험은 이제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시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됐다고요. 한마디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V자 반등이 될 수도 있고 장기 침체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이런 경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처음에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상황을 뜯어보니 그냥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셀코리아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은 힌트가 있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약 10조 4천억 원, SK하이닉스를 약 4조 8천억 원 팔아치우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조선, 방산, 원자력, 금융, 통신주를 사들였어요. 이른바 내수, 방어주 중심으로 매수가 집중된 거예요. 왜 이 업종들이냐고요? 조선과 방산은 지정학 리스크가 오히려 수혜예요. 전쟁 위기가 고조될수록 방산 수요는 늘고 에너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LNG선 수요도 함께 올라가거든요. 원자력은 유가 100달러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대안이에요. 석유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니까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금융과 통신은 내수 기반이에요. 유가 상승이나 환율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돼 있고 배당 수익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폭풍이 치는 날에는 도치담배보다 닻을 내린 배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장성보다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구간이에요. 물론 반도체와 자동차를 전부 팔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고성장 제조업에 80% 이상 몰려 있다면 그 비중을 조금 낮추고 방어적 업종으로 분산하는 거예요. 전부 바꾸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조금 높게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외국인이 본격 귀환할 때 그 타이밍에 들어갈 총알을 남겨두는 거예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외국인이 돌아오면 강력한 상승 랠리가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랠리에 올라타려면은 지금 다 소진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변수를 짚어드릴게요. 바로 환율이에요. 원달러 1530원, 17년 만의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원화가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에너지, 원자재, 식품까지 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환율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요. 외국인 귀환의 선결 조건 중 하나가 환율 안정이에요. 제가 직접 겪어봤는데요. 환율이 튈 때 해외 ETF나 달러 자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돼요. 원화 자산만 100%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수록 포트폴리오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데 달러 자산이 일부 있으면 환율 상승이 오히려 해지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은 달러 자산 일부 보유가 포트폴리오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 60조 원 이탈,
유가 100달러 돌파, 원달러 1530원이라는 세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어요. 이게 일시적 충격으로 끝날지 구조적 변화의 시작일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예요. 고성장 제조업 비중을 조금 줄이고 방산, 조선원자력, 내수 방어주로 분산하고 현금과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두는 것. 이게 지금 이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에요. 요 외국인이 돌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이 준비된 상태여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가요? 방어주로 갈아탔는지 아니면은 반도체를 더 사고 계신지 댓글에 여러분의 전략을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